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좌파 매체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과장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위기론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선동에 익숙해져 있는 일반 국민들은 경제 상황이 정말로 어렵구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경제 지표에서도 폭풍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경기 선행지수는 99.9를 기록했습니다. 10월의 99.7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경기 선행지수는 한국 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의 문턱에 바짝 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98.6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 6개월 연속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뚜렷한 상승 국면에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12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의 한국의 교육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11월 교육 조건 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해서 85.27을 기록해서 6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조건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과 함께 한국의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지표는 좌파 매체들이 경제 위기라는 부정적인 보도와는 대조적으로 실제로 한국 경제는 성장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입니다. 문재인의 재앙의 시대가 벗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동차 수출이 7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6%나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 7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목표액 570억 달러에서 23%나 초과 달성하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겨레신문은 내년 자동차 수출 증가율 올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칠 듯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두고서 내년 자동차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조작 보도라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총 수출액의 20%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수출 체력이 상당폭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나 상승했고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수출은 12월 20일 현재 작년 같은 동기간 대비 13%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 수출 증가율을 기록해서
무역 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를 OECD 국가 중에서 2위로 랭크했습니다. 2022년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023년 3분기까지 다양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점수에서 한국은 OECD 35개국 중에서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좌파 매체들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덮친다는 등의 부정적인 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매체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국가 위기를 조장해서 총선을 유리하게 몰고 가려는 수작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작을 대비해서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좌파들의 악랄한 조작 선동에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금융위기를 과장하게 확대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잔액은 총 134조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부실 위험이 있는 것은 초기 사업 대출금으로 이루어진 브리지론이라고 합니다. 그 브리지론 규모는 30조 원으로 전문가들은 이 브리지론의 30%에서 최대 50%까지 부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9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이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하더라도 1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비리 금액만 해도 2조 원입니다. 라인펀드 사기 금액이 1조 6천억, 그리고 태양광에 37조 원의 국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와 비리에 소외된 국부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오히려 사회적 고통 분담의 대상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PF 대출 15조 원의 손실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3분기까지 대한민국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이 31조입니다. 그리고 전체 금융기관의 총 이자 수익은 6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은행들이 과거 10년간 이자 수익으로만 벌어들인 돈이 250조입니다. 금융권은 단지 돈놀이로 천문학적인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반대로 부동산과 건설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산활동을 위해서 투자된 1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GDP 0.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15조 원의 손실에 대해서 과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부동산 PF 손실에 대해 최대 수혜자는 은행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자율이 상승해서 경기가 불확실하고 해서 15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건설 업체들에게만 이 고통을 부담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받은 이자로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실액 15조 원은 GDP 대비 0.7%에 불과하고, 그리고 정부는 이미 85조 원의 시장 안정화 자금을 마련해서 부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수백조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업체들은 15조 원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체의 고통 분담은 정의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고민도 없습니다. 공부도 없이 마구잡이로 작은 유동성 부족의 문제에 불과한 것을 위기로 과장 보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본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지 불확실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돈맥 경화 현상이 건설업에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용으로 PF 대출을 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는 공포감입니다. 지금 윤석열 경제는 내년부터 세계 경제를 압도적으로 리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친구, 이웃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 주신 조풍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